오늘은 글로벌 챌린지,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해서 거침없이 창공을 날아오르자는 주제로 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 전무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박창욱 전무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산업인력공단의 K무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K무브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고요. 베트남,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이 글로벌 YBM 비즈니스를 총괄하고 계시고요. 각 기업 및 각 대학에서 해외 취업에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박창욱 전무님이 지금 등장하시면 우리가 박수는 못 치지만 채팅창에 짝짝짝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워스로요? 다시 말해 파워스로. 안녕하세요. 조금 기계가 말씀을 일으켜서 결국은 갈아치면서 여러분하고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좀 뺏어서 미안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요즘 무지하게 답답하고 힘드실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식 강의라도 만날 수 있는 천만다행입니다만은 우리 어른들도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세상이고 여러분들도 생소하고 짜증나고 힘들겠지만 또 우리가 견뎌나가야 될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한 1시간 반 정도 조금 전에 오준일 교수님 소개해 주셨지만 이런 좋은 도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중간에라도 타이핑을 채팅을 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뒤에는 마치면서 한두 번 정도 질문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을 거침없이 창공을 날아오르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창공은 뭐 잘 아시지만 요즘 잘 안 씁니다. 푸르른 하늘 그러시대 비행기 타고 날아가듯이 먼 나라를 가서 대한민국은 참 유난히도 스펙을 따지고 실력 중심보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를 자꾸 따지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나중에 소개합니다만은 동국대 학생들 참 많이 써봤습니다. 많이 뽑고 써봐서 굉장히 겸손하고 또 열심히 하는 여러분 모습. 제 사무실이 지금 여기 서울역 앞입니다. 이런 가까운 데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대한민국의 그 브랜드라는 것 때문에 어디 모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주눅 드는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은 제가 글로벌 비즈니스 동문 1200명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강의의 뒷부분에 제가 하고 있는 과거의 대우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좀 전에 교수님 소개하신 대로 동남아에 해마다 200명 뽑아서 취업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을 제가 좀 초청을 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벌써 졸업을 해서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한 1200명. 소위 말하는 대학교에서 다양한 전공이 아니라 특정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동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문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달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좋은 기회 되기를 제가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뭐로 넘어가야 되지? 이게 갑자기 안 넘어가. 그냥 클릭이 안 되네. 예. 저는 뭐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미생 드라마 글로벌 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6, 7년 전에 일어난 고등학생 때 정도에 대단히 우리가 열광하고 봤던 그 드라마의 백그라운드가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 빌딩이었습니다. 대우 빌딩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거기가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은 그 회사가 또 바뀌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로 이름을 바뀌었죠. 거기서 제가 인사 업무를 한 15년 했습니다. 신입 여러분만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소개를 할 때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직접 뽑고 훈련시켜서 그만큼 일 잘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해요. 이제 그런데
대우가 그 외환위기 때 지금 한 20년 전에 해체가 되면서 저도 대우를 떠났다가 지금 다시 대우 인연이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오늘 오 교수님하고도 같이 한 시대에 근무를 했고 또 일어나고 연결고리가 되고 찾아와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필요하면 제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더 남겨놨다가 꼭 해외 취업 아니더라도 제가 사람 뽑고 가르치고 또 취업시키는 걸로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전부 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제가 학교 가서 이런 교과목 외에도 특수 과목들 가지고서 학생들을 많이 지도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런 굉장히 그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해드리는 이와 같은 그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개, 이게 이제 창과 방패, 취업하려는 사람이 가져야 될 준비, 기업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골라낼 것인가를 보는 방패, 창과 방패의 칼럼을 썼었고, 지금은 글로벌 취업을 했다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취업할 때 10%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취미와 취업과 미래를 움켜쥐자, 뭐 그런 의미의 글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 리뷰에서 활창칼의 리더십, 쓱 리더십 이런 것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혹은 구글에서 제 이름을 치고 나오면은 다양한 데이터에서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그 신문 기사들이죠.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대졸 취업 환경이 작년보다 어렵다고 하는 게 45, 반절, 재작년보다 작년이 어렵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한 80%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보기도, 저는 전문가니까 많이 보면은, 거의 여러분들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굶어 죽기 직전 상황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가 보는 현실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니 여러분들 지금 특히 4학년들 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내년 넘어가는데, 내년에 또 3학년들 올라오면 같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제 회복이 좀 빠르면 다행인데 회복이 좀 늦어지면 대단히 여러분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시대에 맞닥뜨리게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취업률 추이가 명목사원은 64%, 45%로 된다고 그럽니다. 제가 보기엔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명목사원 나오는 거.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도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나마 이제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 산업 놓고 봤을 때 제조업은 좀 버텨낼 수가 있고 서비스 산업은 더 어려워지고 사람 만나는 게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게 좀 나은데 이 전체다가 이런 데 대단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가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 결국은 경제의 문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의식주에 관한 문제만큼은 어려워도 돌아갈 거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제일 먼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사람끼리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당분간 좀 침체가 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꼭 그 여파가 지금 저에게 제가 재작년에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을 가는 학생들을 뽑아서 용인입니다. 용인에서 교육을 시켜서 1년 동안 교육시켜서 이제 보냈던 우리 김우중 회장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드신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올해도 이제 4개국을 모았습니다만 절반밖에 못 모았습니다. 저희 동남아 나가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얕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첨단 산업은 굉장히 자기 소득이 민감하다.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 사지만 어떨까요? 의식주는 대신 굉장히 싼 값으로 만드는 곳에 찾아갔는데 그게 주로 동남아에 중국이나 동남아에 포진되어 있었는데 중국은 지금 조금 그런 데서 벗어나고 소득이 높아지니까 동남아 쪽에서는 굉장히 관심 있고 거기서 주력 산업으로 커가는데 굉장히 회복세가 빠를 거다. 그 빠른 그런 섬유 의식주에 관련되는 산업을 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 기업, 대만 기업, 일본 기업들이 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고 그럼 나보고 그런 나라 가서 5년, 10년 살아라는 이야기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 젊은 나이에 졸업과 동시에 일을 빨리 배워줘야 된다. 한참 활발할 때. 저는 좀 꼰대 같은 소리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나이에 빨리 일을 배우면 다른 한번 성큼성큼 갈 수가 있는데 지금 한 1, 2년 놀아버린다든가 그게 늦어지면은요
그리고 경쟁 때문에 늘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어려운 속에서 직장 생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불행해질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거침없이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여러분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은 그건 여러분한테 굉장히 축복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한국 조직들은 벌써 굉장히 거대화됐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는 중소기업 제외하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부품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부품과 같은 역할이 되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동남아 지역은 글로벌 영역에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주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많지 않은 매니저급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게 장점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고 오늘 설명을 드려라. 해외 취업을 국내에서 안 돼서 도망가듯이 가는 게 아니다. 가서 또 내가 역할 못하고 또 한국의 기업에 들어가도 스펙 경쟁을 하고 앉았고 또 불안해서 언제 잘릴지 몰라서 그런 위치보다는 내가 내 역할을 하고 스펙이 좀 자유롭고 좀 더 넓은 세상 푸른 창공으로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은 그 느낌은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갔으면 좋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진출하는 것의 생애적인 의미, 그 다음에 글로벌 취업으로 끝내지 말고 창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준비라는, 제가 이 준비라는 표현을 썼는데 준비는 취업 자체가 창업을 위한 준비다. 그리고 이 취업을 그냥 하기 동남아는 특히 영어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좀 준비하면 좋지 않겠느냐. 오늘 그 시스템을 제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이 청년사업과 양성 과정이고 여기서 준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서 도전할 만하다. 그 내용들을 쭉 이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죠? 중간중간에 혹시 여러분 오늘 직접 강의 듣는다 생각하고 제 말 뜻이 어느 정도 좀 특이하게 이해가 된다 그러면 댓글로 카톡방에다가 알겠습니다라고 좀 넣어주시면 저도 좀 강의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제가 물 좀 마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제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국제시장 영화의 장면, 포스터, 그 다음에 지금 코비드 상황 다 보여드리는데 이때 전쟁통에도 절체절명의 전쟁통에서도 뭐가 있더라? 시장이 열렸더라. 시장은 결국 경제가 움직인다. 지금 현재 취업은 결국 경제가 움직이는 한복판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 지금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판인 이 코로나 상황은 더 우리가 활발하게 경제를 해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전제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다 멈춰 있다는 뭐 언론에서 보면 늘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멈춘 것 같고 손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 움직이고 있고 비록 위축은 됐지만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직업의 세계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태까지하고 사뭇 좀 다른 세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수업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마 공무원, 공기업은 좀 여기 있으실 것 같은데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도 다행히 국가가 다행히 재정기기에 대해서 좋습니다만 이렇게 좀 어렵게 가면은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세금이 걷어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공무원 자리도 그렇게 앞으로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지금은 대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봉급쟁이들이 안정적이고 안전하죠. 그런데 이 상황이 길어지고 우리가 인간들이 지혜가 발휘를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되게 많이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좀 이런 질문을 많이 저는 던지는 편이다.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렵긴 하지만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요? 10년, 20년 후에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지금 당장 취업만 되면 성공인가요? 앞으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성공을 꿈꿔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지금 60대만 되면 전부 다 리타이어하고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일까? 어떻게 사는 게 좀 우리가 멋진 삶일까? 여러분은 직업을 왜 가지려고 할까요? 자, 한국 사업은 한국에서는 계속 일자리가 좋아질 것인가? 그 일자리가 좋아지는 것은 어떤 경지에서 나오고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끝이 나는 건가?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그죠? 거기에 마지막 던져주시고 이 종합판인 해외 취업은 그리고 내가 해외 취업에서 성공을 한다는 것은 그럼 해외 취업이라는 것은 내하고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어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멀어지는데 그 삶은 과연 어떨까? 여행은 가봤지만 거기서 견눈으로 봤지만 그 나라에서 가서 생활해 본 것들이 내한테 어떤 인생을 의미해 줄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에 제가 풀어내보는 그런 제목을 잡으려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 잠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들리면 들린다고 그러세요, 이거. 잘 보인다 그러면 보인다 하시면 요 강의를 제가 유효하게 할 거고, 아니면 제가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번 보시죠.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음악 하나 들려드리고, 그 음악에서 나온 모습 가지고 좀 여러분들 좀 대화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예 구동이 안 돼서 제가 이게 조작하는 스툴러서 미안합니다. 좀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이거는 안 해도 큰 내용이 지장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나라 해외 청년 취업자가 보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정부 자료입니다. 이 정부 자료로 하는 게 민간 기관으로 취업하는 케이스를 제외했습니다만은, 한 7, 8년 전인가요? 여러분들 해외 취업 나가는 것들이 다양한 기관들 통해서 나가는데 굉장히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좀, 불량 회사들도 있고, 불량 기업들이 혹은 그것만 하는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봉급도 제때 못 받고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정부가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정부가 모아서 사업을 정리를 좀 했어요. 그게 이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K무버 사업이라고 해서 다 모았고, 그 모한 통계 이후부터 나온 게 2013년부터 일반적으로 한 1600명 정도 나갔다가 지금은 약 5000명 규모. 지금은 작년까지는 오히려 늘어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이 돼버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중에 사무직과 전문직 쪽이 주로 많이 나갔다. 근데 전문직은 그런 거죠. 일부 간호사라든가 내지는 기능직이라든가 기술직이라든가 엔지니어들 이런 쪽도 있을 거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 사무직이나 서비스직, 관리직 쪽에 많이 나가 있다. 평균 연봉도 이거는 사실은 해외 쪽은 평균 연봉을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500만 원에서 2,900만 원 늘었다. 근데 좀 센 곳은 4천, 5천만 원 들고 작은 데는 2천만 원인데, 이 급여는 그 나라 물가 수준하고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진국은 봉급을 많이 받아도 4천만 원, 5천만 원 받아도 물가 수준이 높고 세금이 비싸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는 실제로 떨어지는 거 별로 게 없다. 그러나 또 약간 그런 좀 약하게 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들은 급여가 좀 적어도 실제로 나가는 지출이 적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받아들이는 건 많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되게 이걸 동시에 놓고 비교하는 또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사실은 좀 별도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내가 나중에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고, 전체로 보시면 지금 일본이 많이 가 있죠. 미국도 많이 가고 선진국 중에서 많이들 갑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로 베트남이나 찾아오니 동남아 쪽 말씀드릴 거고, 싱가포르, 호주, 그 다음에 기타 나라들 쭉 나중에 통계 보여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진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전제 가지고 이제 조금 본격적인 대화를 좀 나눌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제 말씀드린 거 잘 들리시죠? 인물이 없이 말 속도도 괜찮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표지용 씨가 바로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강의 내용들은 미리 좀 잠시 쉬어서 말씀드린다면은, 한국이 취업, 글로벌 전체를 보고 취업 강의하는 사람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저는 대우종합상사에서, 아까 보여드린 종합상사에서 인사무를 한 15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다양하게 판 거 외에 국가별로 모든 나라에다가 사람을, 우리가 주재원으로 대우 직원들을 내보냈던 경험이 있어서 전 세계를 두루두루 봤던 경험이 있어서 제일 넓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 동남아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고, 여러분한테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감히, 저도 모든 나라 가봤겠습니까? 실제로 취업을 해본 건 아니고, 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다녔기 때문에 많이는 압니다만은 깊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취업을 한다는 건 깊은 지식보다는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나라끼리 좀 비교해보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가지는 거니까 조금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라고. 첫 번째, 이 해외 취업을요, 지금 대한민국 방송이나 정치권이나 혹은 관료 되시는 심지어는 학교 교수님들조차도 취직이 안 되면 그 대안으로 해외로 가라 라는 말씀 많이 하세요. 제일 싫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 우리끼리 가치 있는 규모, 물론 그거 가지고 해외로 다 물건도 팔고 글로벌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대한민국 같이 있다 보니까 언어를 한국어만 구사하고 한국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늘 보는 게 한정이 있는데 땅을 떠나서 해외 사람을 만나고 틈나는 대로 오가는 게 여기보다는 훨씬 더 인근 국가도 움직이기 좋으니까 거기서 나가서 보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면서 시장이나 기회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들, 그 확장의 가능성,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나간다 생각을 해라. 그래서 많이 벌어서 가치 확장이라는 건 돈을 번다는 거죠. 그 벌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달라.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가 안 되어서 이제 스펙을 위해서도 없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 가서 한번 다니다 왔다고 해서 한 줄 이력 써가지고서 상대방들이 감동하고 좋게 봐주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한테 좀 가치 있게 인정받고, 야, 참, 대한민국 청년들 너무 좋다. 그런 쪽에 가서 인간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따뜻해서 간다. 절대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 코비드, 소위 말하는 코로나 세상에 왔다는 것은 우리한테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앞으로는 방역 관련되는 의료나 내지는 제약이나 이런 쪽이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또 로봇이나 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전공하시는 분들은 답답해져요.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 확률이 있다. 그때 아주 과감하게 생각을 바꿔서 해외 쪽으로 여러분이 눈을 넓히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저희는 대우라는 회사는 아까 김준 회장님께서 30년 전부터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고 외치고 다녔다.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했던 그 모습, 그 노력 가지고서 해외로 나가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정복하고 깃발 꽂을 수 있다.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도 충분하다. 그런 우리가 경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 취업을 전체를 조망할 때 과연 지금의 이 취업 어려운 게 앞으로 풀릴 것인가? 특히 노동 환경도 바뀌고 주 52시간 제도로 바뀌고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하는데 첨단으로 갈수록 로봇이 대신하고 기계가 대신하는데 좋아질 것인가? 단언컨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로봇화시키고 자동화시키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4차 산업혁명으로 50% 가까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히 신발을 만들어야 되고 옷을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식품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은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상당 부분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봤더니만 산업기회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분들 첨단만 보고 있다. 한국이 벌써 굉장히 선진국화돼서 진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30년 전에 이런 부모님들이 즐겨 쓰고 여러분들 집에 한쪽 편에 놓여있는 지금 철 지난 상품으로 놔둬서 10년, 20년 동안 작동 안 했던 그 상품들이 어딘가에서 팔리고 있더라. 굉장히 상품의 현진에 가서는 폭이 넓어지더라. 여러분 부모님 세대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세대와 여러분이 합치면은 전 세계를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게 여러분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이건 선진국이든 좀 우리 신흥국이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경쟁을 하면 어느 위치에 갈까? 흔히 말하는 우리보다 좀 뛰어난 사람들 같으면 독일 사람들하고 우리가 맞짱을 뜬다. 그럼 여러분들이 밀릴까 아니면 그 친구들 능가할까? 굉장히 중요한 관점 같아요. 한국에서보다 더 밀 것 같으면 나가면 안 됩니다. 불안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대한민국 청년들이 좀 똑똑하다는 전제가 됐을 때 봤을 때는 내가 밀렸는데 나가니까 전부 다 우리 밑에 깔려주고 나가 홀등이 위에 올라가더라 라는 느낌이 든다면 한번 나가볼 만하지 않겠느냐. 자, 그리고 한국에 외우는 정답 있는 사고에서 여러분들은 늘 정답 있는 거에서 싸움에서 밀려서 점수가 안 나오고 가슴 쳤던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는 좀 다른 쪽에 생각했던 게 유난히 먹히고 있는 나라들이 있더라. 다음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안 먹혔던 발상법들이 한국에서는 약간 내가 뒤처지는 느낌으로 했던 발상법들이 해외에서 먹히더라.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전혀 다른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죠. 앞으로 이제 한국은 계속 높아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위 말하는 제조업이 이제 우리가 좀 강했는데 제조업이 자꾸 급여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기계화시켜버렸고 대신 지금 도소매나 내지는 서비스업, 이 서비스업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쪽이든 서비스업들은
굉장히 이 이해충돌이 많아가지고 쉽게 안 풀립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많이 차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일자리가 상당히 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 이야기는 실업률이 높아져가고 있다. 거기다가 팬데믹 상황 주 52시간 제도는 결국은 그걸 통해서 52시간 일자리를 시간을 줄였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기계화 시켜버리고 자동화 시켜버리지 사람을 늘리는 쪽에 써먹지를 않더라라는 게 지금 대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10억 원어치 생산하려면은 사람을 20명 정도 뽑아야 됐는데 지금은 17.4명만 뽑아도 되더라. 이 줄었던 것만큼 전부 로봇이 대신하더라.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팬데믹 현상이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내 경제를 보아야 될 여러분들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제가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도 잘 아시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글로벌 생태계를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땅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 그냥 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그러나 이걸 좀 더 넓혀서 내가 내 바운드를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활동 반경을 넓혀 나간다면 여러분들 전혀 다른 쪽의 세상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나름대로 권역별로 블락을 형성해서 그 속에서 생태계가 움직입니다만은 우리 한국은 그 사이에 이 모든 나라들의 전부 다 거래를 하고 펼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만큼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더 날개를 달 수 있다. 지금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60년대는 우리가 식품, 섬유, 몽유 이런 쪽도 있고 기계는 별로 없었어요. 조립금속,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뭐 2000년도 그러니까 초반의 기준으로 식품 많이 줄고 섬유도 줄고 전부 다 기계요, 조립금속, 전자, 자동차 뭐 이런 것들로 다 산업이 바뀐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60년대, 70년대는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이 동남아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업들은 대체적으로 고난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공계통이 아니더라도 적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지금 요 영역, 기계 조립금속, 요 영역들은 파란색하고 빨간색 영역들은 대체적으로 대학 때 전공을 해야 엔지니어로 들어가고 거기에 마케팅이라든가 일반 관리는 일반 전공도 가능합니다. 인문계, 사회계, 뭐 다른 전공도 자연과학계도 가능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는 못하다. 이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업이 돌아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문과생들이 가서 접근하기 수월하고 자연계통이 가서 접근이 수월하다면은 이쪽에 한번 눈길을 돌려본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적응해서 여기서 돈 벌어서 이 영역으로 뛰쳐올수록 그 1998년도에 보이는 요 영역으로 뛰쳐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하자. 베트남이나 미얀마, 제가 또 이런 동남아에서 눌러앉지 말고 저런 활발한 곳에 돈을 벌어서 한국을 포함해서 유럽이라든가 내지는 미국 같은데 선진국으로 날개를 달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반을 만들 수 움직이자. 그러면 월등히 많은 기회가 간다. 제가 최근에 조사해봤더니만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쪽 유럽 계통이나 미국 같은 데서 한국 기업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에서 자본이나 능력이 있는 회사들은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려면 접근하려면 처음에 일에 대한 업무를 배워야 됩니다. 그 업무를 배우는 데는 지금 요 식품, 섬유, 종이, 목재 요 관련되는 1차 산업에서 배우면 굉장히 수월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산업발전체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구조를 지금은 요게 지금 자꾸 성장이 막히고 이거는 고난도지만 그 자체가 워낙 팽창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 일자리는 거꾸로 줄어드는데 이 자리들은 아직도 지금 일자리가 풍부하다. 그게 다행히 한국 기업들이 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한송이 씨 혹시 제가 여기서 뭡니까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게 여러분도 보이면은 네라고 대답 좀 넣어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좀 보여주십시오. 이 한송이 씨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요 마우스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그럼 제가 마우스 보이는 게 의미가 없네요.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자, 뭐 좀 약간 다른 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 IQ 지도입니다. 좀 그림이 좀 흐릿한데요. 이거 보시면 IQ 많은 나라들이 주로 어디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기 남북한에 있죠. 실제로 이게 최근 나온 데이터고 꾸준히 데이터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 한국하고 일본이 있죠. 홍콩이 제일 높고요. 한국하고 일본이, 한국보다 좀, 북한이 좀 높다고 그래요. IQ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 와서 어떤 문제 풀이 좀 굉장히 신속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외우는 게 추징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IQ가 주로 외우는 거 테스트 하잖아요. 창의적 발상도 문제있어서 그렇지만, 아직은 전 세계 최고의 이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우리가, 여러분들 뛰어난 잠재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가요. 왜 한국 학생들끼리만 자꾸 비교가 되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세계 G20 회원국입니다. 그레이트 20 회원국인데 여기에 제가 이거 손가락 표시한 데가 G7입니다. 7 강대국이죠. 자, 대개가 뭡니까? 프랑스, 독일, 이태리, 영국, 캐나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옛날에 식민지가 있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쟁 속에서 큰 나라고요. 남의 나라를 정복해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그 부를 축축해서 커나간 나라들인데 G20을 확장해 놓고 가만히 보니까 이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구한테 침탈한 적도 없고 우리는 거꾸로 제국주의를 당했고 침탈을 당했고 전쟁을 겪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G20에 들어가고 지금은 교육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잠재력이 크고 그 노력에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시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반 위에 더 높은 곳을 보는 여러분 되어 주시다는 게 제가 꼭 부탁드리는 내용들입니다.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기회입니다.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립니다만은 방탄소년이나 뭐 기생충 같은 영화나 드라마들이요 대한민국 경제가 받쳐지니까 그런 것들이 먹힐 수 있다는 것도 제가 드리는 감히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업의 세계에서도 좀 남다르게 글로벌 세상을 보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방탄소년들이나 이런 뭡니까 영화나 내지는 뭐 싸이 같은 사람들은 영화 시장 자체는 돈이 많은 나라를 지향해 선진국 미국을 집중 공략해서 인구 3억 5천을 두드렸지만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물건을 만들어서 직업의 세계에서 돈을 번다는 건 좀 역발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갔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대목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영상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한때 이 TVN에서 국기 없는 포차라는 이 프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의 그 유명 도시들을 다니면서 한국 음식을 펼쳐놓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가를 한번 해보는 건데 굉장히 좋은 재미난 시도죠. 뭐 이 시도 자체는 좋은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동영상이 지금 못 보여드립니다.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파리의 포차를 찾았는데 베르나르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대화 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 신 누군가 하고 그 누구냐 박중훈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 근데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참 모르는 사실을 알았다. 대한민국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 그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와서 지금 주변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 특히 산업이나 경제나 교육 중에서 세계 최고로 가고 있더라. 난 몰랐지만 대단하다. 그런 한국을 본인이 좋아하게 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스카들도 몰라요. 그런데 이만큼 커온 것들, 그리고 커오는 과정에 문제는 그 산업을 만들어서 꾸려왔던 산업과 직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산업화는 200년에 걸쳐서 됐는데 우리는 50년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세대와 여러분 세대가 합쳐지면 우리는 이제 전통 산업에 강하고 여러분 IT나 이런 첨단 산업에 강한 그 둘과 베테랑들과 여러분들 같은 영맨들이 서로 결합이 돼서 세계로 나가면 뭘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우리 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K방역 같은 걸 통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좀 남다르게 보고 있고 그게 뭐 당장 뭐 산업에서 엄청나게 크지는 않겠지만 이만큼 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전 세계에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우리 성과를 높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가치로 만들어가야 돼. 절호의 기회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손흥민, 그 다음에 유현진, 뭐 쉽지 않은 그 시장에 가서 세계 최고의 한복판의 시장에 가서 이제는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 잠재력을 타고 있는 겁니다. 방탄소년단 봉준호 감독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가슴 떨려요. 근데 내가 예체능이더라. 그러면 거꾸로 일반 직업이나 일반 기업에서 그런 사람이 없느냐?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소개가 안 되죠.
제 나름대로 모아놓고 있는데, 이제 기회 되면 뭐 보여드리고 싶고요. 한국 청년들 가서 당당하게 자기 위치를 점하고, 그 나라에서 매니저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많이들 봅니다. 그런 것들이면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말씀 제가 드릴게요. 자, 오늘 결론적입니다. 우리의 강점은 선진국과 신흥국, 후진국. 이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늘 여러분 선진국도 뭐 갈 수도 있으면 좋겠고요. 신흥국에 가서도 적응할 수 있고 저 사막지대 가서도 적응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영상 50도죠. 뜨거운 사막에서 그 차가운 모스크바,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참고 올 수 있는 그 인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그 참는 것 자체는 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일을 맡겨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집약적으로 손끝까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는 것도 잘하지만 자동화 시켜놓고 컴퓨터를 부리고 로봇을 부리는 일도 잘하더라. 그러다 보니 수동으로 하는 일부터 반자동 자동. 이 자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 첨단 자동이라는 게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이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학교 근처도 있고 이런 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자판에서도 막걸리 한 잔에 김치를 넣고도 우리는 젓가락을 두드릴 수 있는가 하면은 최고 파티에 가서도 거침없이 놀 수 있는 양면서를 다 가지고 있다. 영하 50도와 영상 50도를 100도의 날씨를 전부 다 넘나들 수 있는 국민성,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전세에 흔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이냐, 뭐 보기에 따라서는 슬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처절하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기억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자, 세 가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반대의 생각이 통하는 우리 나라들이 많더라. 대한민국에서는 너무 고정관념에 혹은 제도권 교육에서 외우는 데만 여러분들이 몰입이 돼 있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아 참 재밌구나. 나도 그런 뒤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걸 제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게 이제 코카콜라가 한 30년 전에 중동에 코카콜라를 진출하려고 들고 나갔습니다. 광고판을 만들었어요. 아주 심플합니다. 사막에서 기진맥진했던 사람이 콜라를 먹고 살아났으니 콜라 사서 드세요.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이 광고 내밀었다가 대폭 망했습니다. 이 사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요? 재미난 탓이 있습니다. 문화를 이해 못한 겁니다. 질문하고 좀 답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합니다. 지금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습니다. 그죠? 사막에서 기진맥진했던 사람이 콜라를 먹고 활발해졌다. 살아났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아랍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읽어나가요. 한자도 그렇게 보통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죠. 자, 어떻게 읽히진 겁니까? 정반대로 읽은 겁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콜라 먹고 사막에서 뻗어버렸다. 자, 이게 콜라가 팔릴 리가 있습니까? 코카콜라도 그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도 그때도 당시 대단히 전 세계에 아주 그냥 대단한 회사인데 그걸 읽어내지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이라서 전 세계를 다 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뭐 예를 들면은 LG나 삼성 같은 경우 가전제품들 2000년도 1998년 99년도에 이제는 그걸 우리가 백색 가전이라고 그래요. 가전제품인데 백색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건 한국에서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중국에 뺏길 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게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 세계 국가마다 다니면서 그 나라에 맞춤형 냉장고를 만들고 맞춤형 세탁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직도 우리는 그쪽에서 그냥 1등을 하고 있죠. 그런 머리를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선배들이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였고 여러분들 그런 DNA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나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이론에서 꼭 들고 싶은 이야기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제가 늘 보면서 우리가 반대 생각이 통할 수 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이것들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죠? 몇 명 이해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생각해보는 뭐 할게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이 계명대학 출신 이재석이라는 이 친구는 뭐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좀 못 보여드리네요. 보세요. 광고천재 이재석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인터넷 나중에 뒤져보시면 되는데 광고천재예요. 한국에서 상하도 못 받고 이력서 쓸 것도 없는데 저 지방에 있는 계명대학교 되고 있는 계명대학 출신인데 미국 최고의 광고 제작 전문 학교에 들어가서 상이라는 상을 휩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가 창업을 하고 한때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그 모든 그 제작물들을 만들어서 만들어줬던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고정관념 때문에 해서 돼 안 되라고 본인이 뒷전에 갔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최고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회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잠재력과 위력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다. 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틀 수가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국의 취업, 해외 취업도 지금 여러분들 영어 이력서 써서 영어 가지고 승리국문에서 가는 생각하는 거는 그 나라 가서 아직도 그 나라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데 비즈 차원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 우리가 해외 취업을 할 때 외국 대기업에 취업할 때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그냥 공급받아 먹는 것에 급급했던 종속제 입장에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OECD 10권이다. 지금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고 커왔던 것들 이제 나가면 조금만 배우면은 당당히 갈 수 있다. 그래서 주체적인 입장으로 가라. 단 준비 기간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위험 요소가 막대하고 자칫하면 국제적인 미화가 곤란하니 정확하게 준비된 기관을 통해서 정확한 준비를 통해서 사전에 여러분들 가길 바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해외 경험을 위해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미안합니다. 생각 좀 확장 좀 해볼게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안 들어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저는 53세, 제가 59년도 태어났는데, 그때 53세가 정년이었어요.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지금 83세 정도 돼요. 100세 시대를 구가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같은 세대는, 지금 요렇게 살다가 50대 후반만 되면 뚝 떨어져서 아무것도 이제 경제 중심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목숨이 살아가는 20년 세월이 너무 어렵습니다.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출발해서 10년 정도 더 가요. 봉급 좀 적게 받고 10년 정도 더 갑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할 게 없어서 애를 먹습니다. 몸은 건강하죠? 왜요? 앞에서 잘 먹었으니까요. 앞에서 의료가 발달되니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던 세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 60세 때 가서 이렇게 돈을 내가 미리미리 좀 잘 챙겨놔서 안전하게 싹 세상을 끝내는 건데, 앞에 그림은 돈이 있어도 돈을 못 쓰는 자녀들 취업시켜야 되죠. 결혼시켜야 되죠. 여러분 같은 학생들 다 내 아들, 딸들이니까. 그런 돈에서, 그런 구조에서 지금 이런 구조를 꿈꿨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 권유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이런 구조는 없을까? 이렇게 한때 좀 처음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한 10년 후에 팍 치고 올라가서 아주 멋진 세상으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가다가 내가 깔끔하게 후배한테 넘겨주고 혹은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방법은 창업밖에 없더라. 언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졸업하고 와서 10년 내지 15년 내에 창업하는 게 좋겠다. 조금 빨리 준비되면 졸업하고 5년 후에 창업해라. 절대 학교에서 여러분들 창업을 많이 권장하듯이 하는 교육은 받으시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산업을 모르고 창업하지 말아라. 10년 동안 취업을 해서 취업해서 돈 벌면서 준비하고 지식도 쌓고 제품도 알고 막 한 다음에 그 돈 모은 돈 가지고 조금씩 내 미천 쌓아서 국가나 내지는 시스템에서 돈을 지원해 주더라도 내 돈이 일부 있어야 내가 안 뺏긴다. 내 돈을 투입하지 못하고 상대방들이 돈을 꺼주면 좋은데 잘 되면 내 사업이 상대방한테 이렇게 뺏겨갈 확률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래서 창업도 길게 보면 여러분들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뭔가를 내 거 해야 된다. 제가 살려면 그러려면 30대 후반에 창업해라 라는 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꼭 명심을 하고 이해해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여러분 직업의 세계를 가는 거는 갈면 갈수록 내가 뭔가 가치, 재미도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의미는 돈입니다. 돈도 벌고 재미도 있고 내가 나이가 들고 직급이 높아지고 결혼하면 자녀도 생기고 가족이 생기니 지금 내가 들을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 연봉 받더라도 10년 후에는 1억 받고 20년 후에는 2억 받고 그러고 나서 창업을 하면은 20년 후에 뭐 1억, 2억이 아니라 4억, 5억 받고도 내 회사가 자산이 남아서 수백억대 부자가 되고 이런 그림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성장 확대하고 재생산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봉급쟁이가 된다는 거는 주어진 것만 남들이 시켜서 하다 보니 재미가 없고 또
그 일이라는 게 봉급이 뻔하고 내가 잘했다고 해서 더 주고 못했다고 해서 깎이는 건 아닙니다. 안전하긴 합니다만은 내게 크게 인정받는 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가치 자체가 그렇게 좋지를 못하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미래는 무슨 재미로 일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자제에 여러분들 한국 기업에 들어가면 지금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조직에 다 구조화되어 있고 여러분들 들어가면 해야 될 게 딱딱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에 발을 뻗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해외 쪽에 가면은 아니 또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 청년 똑똑하니까 이것 좀 해줘. 그러면 그 맡은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외 지역을 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다면 여러분들이 질이나 공간을 뛰어넘고 질이나 공간을 뛰어넘으면 시간도 뛰어넘겠죠. 그죠? 물건도 남반구와 북반구를 팔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바꾸고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2020년 시기에 가장 핫한 상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시야가 되었다면 30년 전에 여러분들 어릴 때 봐왔던 그 제품이 지금 어딘가 나라에서 활발하게 팔리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뭐 알고 지나가는 거니까 훨씬 접근이 빠르고 여러분들이 식견이 좋아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면 좋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인구 5천만 밖에 안 되는 쪽에서 금융, 토지, 사람, 이 전부 다 경영하는데 기본 요소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에 입사하면은 생산이나 재무나 마케팅이나 무슨 안전, 치안 이런 쪽에 처음에 일을 하겠죠. 갈수록 여기 2개, 3개, 4개, 5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CEO라 그런다. 오너라고 그런다. 창업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인구 5천만 속에 사는 게 좋을까요? 인구 60억, 70억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상이 쉬울까요? 내가 창업을 할 때 내가 청주에 공장을 짓는데 은행에서 신한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사람은 서울 사람을 뽑고 디자인은 대전에서 가져오고 또 사람은 어디서 뽑고 베트남에서 데려오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사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베트남의 공장을 만들고 혹은 미얀마의 공장을 만들고 혹은 인도의 공장을 만드는데 돈은 싱가포르에서 빌리고 사람은 파키스탄에서 데리고 오고 자재는 저기 중남미에서 가져오고 디자인은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져오고 그렇게 만들어진 상품 가지고 선진국에다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는 게 좋을까요? 결국 창업으로 연결되고 취업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의 운신의 폭이 넓고 부와 가치가 크실 수 있는 것들은 글로벌 영향에서 월등히 많더라. 그 나라를 뛰어넘으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월등히 많아지더라. 결국은 내가 지금 비싼 제품을 핸들링하고 싼 제품을 내가 핸들링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싼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내한테 남는 게 얼마냐. 내한테 들어오는 인컴이 얼마냐.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얼마가 있느냐.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일하면서도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걸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라고.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국내 취업에서 해외 쪽을 한국 기업에 들어가서 해외 주재원이나 해외 쪽으로 근무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쪽으로 가면은 일반 기업에서 국제기구가 있고 그것도 이제 외국 기업이냐 한국 기업이냐 이 3가지가 있고 그 외에 해외 창업 그것도 미국 기업의 연결고리가 있고 해외 봉사 그것도 미국 봉사가 끝나면 어딘가에 취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자, 그런데 이슈가 있다면 이제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주로 기업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현지에 있는 외국계 기업, 현지에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좀 하는데 미국에서 온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사가 있다. 거기에 한국의 기업이 가 있더라. 한국의 삼성이 가 있더라. 그 다음에 현지 싱가포르 회사가 있더라. 이런 구조. 혹은 베트남에 갔을 때 베트남에 와 있는 나이키라는 회사가 있더라. 베트남에 가 있는 한국 기업의 어떤 화성이라는 회사가 가서 신발을 만들더라. 그 다음에 현지 기업들이 만들더라. 자, 3가지 종류가 갈 것 같은데 외국계 기업 가는 거는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사람을 고르고 자기 나라에서 사람을 데려가 쓰려고 그래요. 현지 기업에 들어가면 봉급이 적어요.
우리가 지금 동남아에 가게 되면 작게는 현지인들보다 봉급을 5배, 많게는 10배 정도 봉급을 받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 기업은 아예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를 뽑기는 아직도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 한국계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조로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서 가는 게 현명하다. 이런 관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작년 이맘때쯤 자료를 보니까 외국계 기업을 가고 외국 기업을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데 미국, 일본, 캐나다, 베트남, 호주, 영국 전부 다 선진국입니다. 중국하고 베트남 정도가 끼어 있는 정도예요. 자, 이거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가는 길을 잘 몰라서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 뭐 할 수 있다면 좀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에 가서 놀면서 또 즐기면서 취업하고 직장생활 해보고 싶겠죠. 그 꿈은 이해는 합니다. 한국 취업하더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곳에 가서 봉급 많이 받고 여유 있고 좀 문화가 좋고 어울림도록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싶죠. 그러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쉬운 건 없습니다. 전혀 다른 조직에 가야 되는데 선진국에 갔을 때는 어떨까요? 기술 습득이 이런 게 좋고 문화 혜택도 있고 사회 안전망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다 짜여지고 성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삐지고 할 그렇게 많지는 못하다. 그 다음에 고물가다 보니 봉급을 많이 받아도 특히 일본 같은 경우 많이 받아도 실제로 다 생활비로 다 나가버리고 방 얻어야죠. 교통비 써야죠. 세금 내야죠.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급여는 실제로 굉장히 적다. 여러분들요, 제 과정을 통해서 일본 말씀드린 일본에 취업한 학생들이 대개가 다 봉급을 받아도 한국에 돈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사실, 물가가 비싸다.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 직장 생활의 성이 뭡니까? 뭐, 즐기고 문화 혜택도 좋겠습니다만은 그 출퇴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축적이 돼야 미래에 여러분들 기회가 주시더라. 그렇게 본다면 신흥국 개발도상국은 뭡니까? 성장사업 기회도 많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 되게 좋다. 선진국은 한국에 대해서 뭐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기 때문에 고만고만 하겠지만 이 개발도상국은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삶의 질은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일반 국민들 삶의 질은 안 좋은데 내가 봉급을 조금만 더 쓰면은 굉장히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개발도상국 신흥국의 모습입니다. 이 동남아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공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제조업에 가서 일을 하더라도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고 한국인끼리 기숙사가 따로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돈 들이 없이 그냥 생활 전혀 무난하고 그리고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노는 것들은 굉장히 고급화된 문화를 놀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좀 있다면은 좀 내가 과연 성공해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 그 다음에 외로움들 내가 주식 100% 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꺼리니까 여러분들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꺼릴 거고 다른 사람들이 여행은 몰라도 이게 와서 같이 사는 걸 좀 어려워하겠죠 이게 이제 외로움이나 결혼 문제가 조금 부닥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GYBM이라는 걸 통해서 여수생을 시키면 남녀 학생들이 이렇게 비율로 가거든요. 남학생들이 한 70%, 여학생들이 30% 되기 때문에 그 동기들끼리 혹은 선후배끼리 요즘은 이제 교류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동창회도 하고 결혼도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전 세계가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러니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준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에 손이 없는 그 영역만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결국 선진국은 뭐다? 고급이나 아예 고급 일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스템이라고 그러죠. 스태티스틱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뭐 이런 단어들이 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일들만 뽑는다. 내지는 아주 하급 일들. 네, 근데 뭐 하수구를 치우고 땜질을 하고 아주 그 험불한 일들을 쪽에다가 일자리만 남아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들도 취업 정보 나오고 보면 주로 그런 일들이 이런한테 고급 일을 주지 않더라. 혹은 고급 일을 주더라도 비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허가를 보여주는 비자 같은 것들이 1년 길어야 2년 정도면 땡이더라. 그러나 이 개발도상국은 아직도 자기들이 나라 성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공장을 짓고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자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을 유치했거든요. 그건 제조업을 유치한다. 그 나라들도 서비스 산업, 시내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카페하고 이런 것들은 가격도 워낙 낮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국인이 못 들어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 일들은. 그럼 뭡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기회를 잘 안 줍니다. 굉장히 어렵게 차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남아 가서 지금도 미리 말씀드리는데 서비스입니다. 근데 뭐 음식점을 하겠다, 내 식당을 좀 해보겠다, 혹은 그 카페를 해보겠다, 무슨 만화방을 해보겠다, 그와 같은 쪽에서 꿈은 접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걸 목표로 가면 안 되고요. 제조업 쪽에 들어가면 어디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어느 나라든지 대환영을 받는데 서비스업은 그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 현지 사람하고 경쟁 관계가 되면은 여러분 같은 누구 손들어 주겠습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뭘 하는데 서비스 산업 쪽에 있어. 한국 사람하고 그냥 프랑스 사람하고 같이 와서 서비스 산업 하겠다고 손을 내밀면은 누구한테 기회 주겠습니까? 그거는 나라를 배타진 걸 떠나서 그 나라 사람들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게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은 대단히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GYBM은 선진국에서 벌어서 선진국을 앞으로 지향하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날개 달기 좋고 일을 배울 수 있는 차원에서 제가 언급한 것 외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잘 갑니다. 단어 예를 듭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대졸 연봉이 일본보다 1,000만 원 더 받는다. 우리나라 한국 대기업들 좀 연봉이 비싸요. 일본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좀 갈수록 좀 높이 올려주고 한국은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봉급을 좀 많이 책정했던 것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기현상입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봉급을 받아도 일본 지금 보세요. 27,000불이면은 약 3,500만 4천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생활비에서 아주 쪼달리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선진국 신흥국은 이런 일자리 측면에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자료를 보내드리면 여러분도 제가 일부는 엑기스트를 뽑아서 드릴 테니까 아까 설명드린 거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의 요 문제들. 특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나인틴을 통해서 뭘 느꼈습니까?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애를 느끼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병의 원인이 되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항공이라든가 항공 서비스라든가 내지는 여행 뭐 이런 것들 다 무너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커피숍이라든가 내지는 식당업도 전부 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교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제조업 쪽에 관심을 가지는데 젊은 날에 가기 싫죠. 물건 싸게 만들기 위해서 공익주로 외곽지대에 있습니다. 가면 좀 어둡고 침침하고 밤 되면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좀 일에 묻혀 살고 토요일 또한 좀 즐기는 그런 우리의 삶의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쉬울 건데 한국에 지금 고집하고 있는 워라밸을 매일매일 따지면은 해외 취업은 사실 좀 쉽지 않다. 그러나 한 3년 내지 5년 정도는 5년 정도 통으로 놓고 워라밸 한다면은 초년에는 조금 일을 많이 하고 휴식을 좀 줄이고 그리고 길게 봐서 내 기반을 닦겠다고 마음을 보면 좀 쉬워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신흥국에서 선진국,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여러분들 가기 바라고 취업에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에 여러분들 몸을 던져주시기 바란다. 도처의 경쟁자이기 때문에 길게 보고 여러분들 신흥국에 가서 제조업, 그리고 취업에서 창업으로 연결고리를 가는 거고 오늘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그 구조가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 인재가 많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그러면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기회나 그런 방금 급여 구조라든가 그 나라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가지 못하면은 해외 나가서 낭패를 당하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정보를 주는 게 월드잡, 한국 산업인력공단인데 요 데이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 옆에 켜놓고 관심 있게 보시면은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고요. 혹시 1, 2학년들 혹시 있나요? 우리가 선진국은 학생 때 여행이나 일반적으로 경험, 뭐 인턴이라든 그런 경험으로 여러분 한 번씩 해보시고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신흥국에 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선진국에 가서 내가 날개를 다는 그런 구조를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권해드리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아세안도 지금 이게 1997년도, 2016년도 데이터네요. 이게 이때 동남아 전체가 아세안인데 약 3,500명,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쭉 돼 있죠. 그런 정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2015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7, 8, 1200, 1300, 3400, 싱가포르 1500. 이 주로 싱가포르만 해도 이제 호텔이라든가 관광 서비스 쪽이 많이 가요. 나는 적어도 한국 사람들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래 있을 때는 못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호텔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길게 봤을 때 바람직하냐 이런 능력 비해서 저는 좀 여러분들 캐셔마크를 달고 보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뭐 이런 쪽에 미얀마 쪽에 저희들은 하고 있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 있다. 그러나 이제 저기서 취업했다가 얼마나 남아있고 길게 거기서 버티고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자, 큐마인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펙이 자유로우니까 목표를 가져가고요. 업무의 확장성이나 지속성. 마지막은 여러분들 겪으면 사업화로 넘어가라. 봉급쟁이로 끝까지 가지 말아라. 저도 봉급쟁이로 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급여나 후생 등의 최소 조건을 확인하고, 특히 비자를 받아 정식적인 비자를 받아서 관광 비자나 내지는 비자 없이 가서 이따가 돈 버는 그 모습 보이면 금방 붙잡힙니다. 그래서 워크 퍼밋 비자를 받아서 안전이라든가 신변, 특히 의료 행위들이 일단은 시설이 좀 좋든 나쁜 둘째치고 바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 조건을 갖추는 한국에서도 그냥 아무 기관을 통하지 말고 중개 기관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곳을 찾아서 가는 게 좋겠고, 10년 정도면 1만 시간의 법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년이면 뭘 하더라도 전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공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새로운 사업에 내가 뛰어들기 위해서 한 분야가 전문가 되겠다는 마음 먹으면은 취업의 창업을 연계해서 사업화 쪽에 여러분들 고리를 가져가면 좋겠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다르게 표현 좀 해볼게요. 뭐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요.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넘었네요. 자, 이제부터 좀 재미난 이야기 드릴 건데, 좀 말이 좀 빠르죠, 그죠? 자, 이런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이거 지금 사가지고 가서 사실은. 보여요, 이거? 똑같은 거죠? 감동동입니다. 주변에 편의점이 몇 개 있는데, 이거 많이 팔리고 자리가 없어요. 벌써 다 솔드아웃이 되어버리고요. 요거 한 군데가 사왔습니다. 감동란입니다. 얼마짜리인지 아시죠? 이 두 알에 두 알 넣어놓고, 지금 3개짜리를 제가 사진 찍었는데, 지금 두 알이 밖에 없죠? 두 알 넣고, 1,900원 받습니다. 개당 얼마죠? 950원입니다. 우리가 일반 편의점에서 마트가 사면은 한 판에 30개짜리가 14,000원, 5,000원, 맥시멈 200원 잡고 잘 끓여서 먹으면 300원은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 매점이나 일반적인 데 가면은 3개에 1,000원 파는 게 통상인데 이건 한 개당 1,000원 꼴입니다. 이 뭐가 이렇게 비쌀까? 이걸 참 우리는 이제 대학생들 뭐 오늘 좀 이런 지책을 좀 하자면 대학생들 모습 해외 나가서 그거 많이 나가서 꼭 먹고 오는 걸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에 가서 누군가가 먹다가 맛있네 했는데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낸 겁니다. 우리가 계란 먹을 때 제일 먹는 게 퍽퍽한 거죠. 이걸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사이다를 넣고 먹고 혹은 소금에 찍어 먹는데, 이거는 희한하게 끓여서 이 안에 간이 되게 만듭니다. 이게 특별한 제조 부분이에요. 지금은 인터넷에서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요 계란을 만드는데 삶는 것마다 가운데를 반숙 상태를 만들어요. 아주 퀄리티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금 무려 개당 1,000원 꼴로 팔리고 있더라. 한국에서 이게 지금 얼마? 한 달에 100만 개가 팔린대요. 없으면 못 파는 모양입니다. 일본에서 누군가 팔고 있는 걸 보고 한국 와서 합자해서 만들어 팔았습니다. 자, 한국에서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건 해외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국에서 팔던 글로벌 시장을 같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더 중요한 거, 이거 여러분 보면 대학생 대만 사람 한번 다 먹어봤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먹어봤어요. 저 이거 한 5년 전에 애가 제 딸내미가 취직을 백화점에서 아빠 보고 맛있다고 줘서 먹어본 이유는 못 먹어봤습니다. 근데 강의 때 제가 꼭 앉아서 설명을 해요. 오늘 일어나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면 먹으러 줄 것 같은데 못 줘서 미안해요. 먹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따로 카톡 보내세요. 보내드릴게. 자, 중요한 거는 아빠 엄마 세대는 지금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요. 왜? 우리는 이 계란 하나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귀하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먹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게 돈이 될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거 학용품 받고 오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제는 뭐 계란 하나가 산업이 안 되고 집에서 먹는 게 급급했는데, 이제 씨암탉을 키우고 알 낳는 닭을 키우고 계란을 관리하고 그걸 삶아서 파는 자리까지 5개 산업이 나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된 걸 집에다가 배달해주는 사업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요 단계별로 갈 때마다 종개에서 양계, 양계에서 계란, 계란에서 달걀 삶아서 가는 그 단계마다 전부 다 물류와 유통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왜? 시간이 요하니까요. 빨리 싱싱하게 가야 되니까. 결국 뭡니까? 옛날에는 하나 먹는데 하나 집에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급급했는데 지금 이것이 10개의 산업, 유통이 5개로 나눠지고요. 집집마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계란 관련, 닭 관련 사업을 하더란 이야기죠. 이게 지금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엄마 아빠들이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 80년대 제가 3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소득이 1,700불이었습니다. 베트남보다 적어요. 그때 여름만 할 때 우리는 요때는 계란 하나가 신주 단지다. 보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27,000불, 3만 불 되다 보니까 거의 20배 가까이 소득이 늘다 보니 우리는 먹는 것들이 굉장히 풍족해졌죠. 어떻습니까? 육류, 달걀, 우유 같은 경우는 1.6kg, 77.6kg 늘었습니다. 거의 뭐 60배 늘었잖아요. 그죠? 1980년대 기준으로는, 요 똑같은 기준으로는 7배, 8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 결론적으로. 그건 뭐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돈을 벌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앞선 세대들이 돈 벌은 그 자본이 축적됐을 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먹을 것 같은데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고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걸 내 돈 가지고, 비록 내 돈 가지고 사먹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비싼 걸 내 돈을 들어서 사먹었지만, 부모님은 못 사먹었지만,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글로벌 시장이 주는 매력이다라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세계 조선 산업입니다. 선박 건조량입니다. 우리가 물동량, 전 세계 물동량을 움직이는데 선박이 약 90%를 차지하고 항공이 한 10%를 차지해요. 그런데 1910년부터 한 20년 사이에 보세요. 선박 건조량이 700만 톤에서 1억 200만 톤으로 늘었습니다. 그 6배 늘었습니까? 만약에 뭐 100배 가까이 늘었죠. 10배 가까이 늘었나요? 그런데 1975년도 기준으로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늘었다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물건과 사람이 그만큼 움직였고 그 반대 방향으로 돈이 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왜 가지고 합니까? 왜 가지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즐겁게 살려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사 입고 즐겁게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 관점을 놓고 본다면은 그냥 직업은 남이 가니까 가는 게 아니라 맛이 못해 다니면서 겨우 받은 봉급으로 진짜 거지 같은 생활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공직적으로 와서 큰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구조인데 그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안 좋고 힘들어 보이더라도 거기에 여러분의 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자, 빵집도 보세요. 옛날에 뚫레주르나 파리바게트 같이 모든 상품을 다 구색을 다 갖춘 빵이었는데 지금은 튀김 소보루, 그 다음에 이거 팥빵, 식빵, 제각기 전문화된 빵집들이 유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빵이 맛있다기보다는 돈이 3만 불, 4만 불 늘어나니까 색다른 걸 찾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돈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빵집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인간은 자기 욕망이 꿈틀거려서 그런 걸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중국에 지금 세 번째 가진 회사인데 불과 20년 전에 아주 소규모 회사였습니다. 중국에 저 뒷전에 있던 회사인데 하이얼. 지금 한국에 삼성전자 같은 규모가 되어버렸어요. 고구마 세탁기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지금도 여러분 고구마 세탁기 상상 못하겠죠. 한국 땅에 살면은. 그런데 중국 땅에도 20년 전에 상상 못했어요.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만 이 장로민 회장이 그게 말이 돼? 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고구마 세탁기를 만들었더니만 대한민국 땅만한 데가 고구마 세탁기가 필요한 곳이더라. 고구마 집화지더라. 그래서 날개도시들이 팔립니다. 인구 규모가 크다는 거, 국민들의 소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산업을 하더라도 확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가야 될 글로벌 시장의 매력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조용필 가왕께서 하는 벌이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어들이는 게 구조가 전혀 다르죠. 어떻습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을 활동했던 사람과 그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급기야. 아마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시죠? 강시혁 씨.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부터 청약을 받아요. 그런데 이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13만 5천원에 지금 오늘부터 모읍니다. 몇 장 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5일 후면요. 이제부터는 딱 등록된다는 사람들끼리 바로
시장이 상장이 됩니다. 만일 처음에 한계가 200까지, 문 열자마자 200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27만원, 28만원 되죠? 그게 그날 상한가를 칠 수 있는 게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인기가 된다면은, 성공된다면은, 이 주식은 4조 4천억 원어치의 주식이 되는데, 그때 이 방식으로 씨가 가져가는 주식의 가격은 5위가 되어서 5등, 한국에서 5등, 5위권의 부자가 되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님보다 더 부자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글로벌 시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주식을 살 때 이 BTS 회사, 이 회사, 빅히트 회사의 시장성이 무지하게 크다고 보고 전부 다 주식 사고 베팅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까지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고 우리가 발을 손을 내밀지 못했던 회사의 모습이다. 이게 이런 글로벌 시장의 매력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홈입니다. 홈이. 저 경북 영주 한 시골 한 곳에 아직도 이런 대장장이 아저씨가 만들어 파는 건데 미국에 갔더니 이런 호미가 없더라. 전부 이런 호미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래서 이 호미 하나 한국에서 한 5,000원 팔아가지고 현지 가서 2만원 팔아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아마존에서 팔아먹었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냥 지금 아주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청년 하나가 군대 생활하다가 지금 이 대장장이 아저씨한테 배우고 있던데 지금 한국 상품도 이렇게 세계 나가면 경쟁인 상품들이 무지하게 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찾아서 가느냐. 그게가 우리가 관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앞에 놓이는 기회입니다. 어떨 것일래요? 자전거 하나를 타더라도 글로벌 활동을 하고 글로벌 갔다 어떤 것도 기록해서 돈 버는 분, 나이 70, 제가 잘 아는 분인데 70에서도 자전거 가지고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박강수 감독과 한국에 있었으면 좀 변면치 않을 수 있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기회가 어려웠을 건데 베트남 가서 한국에 과거 20년 전에 지휘했던 그런 감독의 스타일을 했지만 그냥 대박을 터뜨리는 모습. 과연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계속 그 나라에 남아서 활약해주길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것보다 한국 사람이 앞서 있었어요. 아이러브 스쿨이라든가, 아시죠? 여러분들, 싸이월드. 유튜브보다 판도라 TV 한국이 있었어요, 그 앞에. 자, 이 아이팟보다 먼저 이런 조개 모양으로 생긴 우리가 MP3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잘 아시는 스카이프보다 한국의 다이얼패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해두고 다 느껴버렸죠. 왜? 글로벌 시장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요즈마 스토리라고 하는 요즈마 이스라엘에 있는 장어 펀드 회사인데 이 회장 되시는 양반이 이갈 에를리시라는 분이 이 책을 통해서 한국은 모든 상품 아이디어가 좋아서 상품을 먼저 끄집어내놓고도 시장을 정복 못하고 결국은 다 뺏겨버렸더라. 글로벌 지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샤이하게 하고 접근하기 어려워하더라. 실패를 두려워하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들 깨나가면은 그 분야에는 완전 여러분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얼마든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바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동남아는 이렇게 근데 아시아를 좀 쪼개면은 중국을 빼고 나면 아세안이 6.5억입니다. 한국보다 7배, 8배죠. 근데 이게 시장은 물건을 사는 시장이 아니라 제조 공장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만들어서 이렇게 팔아먹으라는 겁니다. 중국이나 이런 쪽에. CIS라든가 중남이라든가 요 시장이 중국은 지금 이제 소득성이 높아져서 만불이 넘어가니까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생필품에 대한 제조는 만들어도 수익성이 없어요. 전부 다 아세안 지역으로 몰립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물건 팔아먹는 여러분 인생의 구조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남아에 가 있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현지 직원들을 이용해서 선진국에 나간 물건들, 글로벌 명품들을 만들어 팔아먹는 거다. 그래서 현지어를 필수로 해야 된다. 현지 직원들의 손꽃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기 때문에 현지 직원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봉급 주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현지를 알아야 되더라. 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동남아 갈 때는 반드시 영어와 현지어 두 개를 다 해야 되는데 현지어는 지금 여러분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과정이나 혹은 정부 K무브 사는 과정에 들어오면 현지어는 가르쳐서 취직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구조가 되어 있다. 대신 영어는 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세안 가서 기술 수준이 평이하고 말씀드렸죠? 사람의 손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 공부한 사람이 더 유리하고 문과생들이 더 유리하고 언어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된다. 남녀 차별도 비교적 한국보다 약하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낮고 인구가 급증하고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이 지역을 보는 매력 포인트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재 취업을 하면은 동남아는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A 과장 되고 팀장, 부장이 되고 뭐 한 15년 걸리는데 가는 여러분들 동남아는 바로 현지인들을 여러분들 직원들을 부리는다. 이 현지인들 위에 현지인들 매니저가 있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6개월, 1년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봉급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매니저가 돼서 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남아 가면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명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 전부 다 만드는 것들이 전 세계 OEM 제품,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이라고 그러죠. 요 예컨대 코치 가방을 만들 때 베트남에서 만들자. 코치 가방을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냐? 인도네시아에서 만든다. 그리고서 유럽이나 미국에 판다. 그러면 싸게 만들고 비싸게 파는데 이걸 사기만 했는데 100만 원, 6만 원 주고 사기만 했는데 그 제조를 하다 보니까 속에 내용을 다 칠해놓는다. 그러면 이걸 돈 주고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선진국 명품들을 여러분들이 속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거기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펼칠 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이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연생도 끝나고 찍은 사진들인데 수많은 한 학생이 여러분들 가서 한 1년 만에 300명, 500명을 공장 매니저가 돼서 팩토리 매니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휘해보고 리더십을 부린다는 것은 어디 가도 해볼 수, 꿈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게 여러분들 주는 대단히 매력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 한 5분만 좀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이 동남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GYBM입니다. 글로벌 영 비즈니스 매니저라는 건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동남아 현재 주저앉는 과정 아닙니다. 10년 후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휴가 때만 나오고 이제 하되 비사기 위해서 전 세계 돌아다니는데 한 5년 내지 10년 후에 여러분들 창업을 하게 되면은 10년 만에 여러분들이 벌써 창업해서 100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 10억 원 정도 해서 한 달 30일 중에 열흘은 베트남에 있고 미얀마 있고 인도네시아 있고 열흘은 선진국에 가서 장사하고 열흘은 그 동남아에서 만들어서 선진국 가서 팔고 한국을 오가면서 여러분들 비즈니스 펼치는 그런 구도를 그려나가는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달라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 아까 말한 김우중 회장님께서 10년 전에 만들어서 김우중 사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것들은 대신 짧은 시간 1년 동안에 여러분들 그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영어까지 해야 되니까 직무교육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굉장히 좀 빡빡하게 움직인다. 그러다 보니까 사관학교로 이름을 붙이고 일부 학생들은 이걸 끝나고 나면 뭐 스파르타식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교육에 조금 여러분들이 매력이 있고 좀 쫓아가면 크게 문제없다. 뿐만 아니라 이 교육생들은 학도 완전히 무시다. 완전 무시다. 특히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하시는 분들, 스카이 출신뿐 우리 동부대선 중에 좋은 학생들은 나 어디까지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양합니다. 왜? 자기가 대안이 많아지면 자꾸 한국 기업에 그냥 가서 편하게 좀 지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 못 견딥니다.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하고 상관없이 난 글로벌 시장을 꿈꾼다. 확실히 목표가 정해졌고 그 다음에 좀 아이고 뭐 여러 번 가서 한국 기업 가서 면접 보고 번거롭게 하는 일보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거침없이 오고 학점 한 1.9면 어때? 좋습니다. 토익 점수 한 800점, 750만 되면 돼요. 그렇게 된 여러분들 오시면 가장 활동하기 좋은 게 요령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과정은 설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림이고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10년 동안 하면서 벌써 1150명 키웠고요. 올해 150명, 100명 수준입니다. 미안한데 올해 170을 다 못 채웠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한 1250명 정도가 졸업생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혹시 조인하게 되면은 200명을 뽑아서 내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동문회를 만들어 주려고 이 3개국의 사람들, 4개국 사람들 모아서 베트남에서 아니라 하노이에서 한 200명을 모아서 세미나를 하고 동창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동문회를. 그리고 남은 사람 한 200명, 150명 모여서 사진 찍은 건데 하노이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동문회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끼리 물건 사주고 팔아주고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구조가 완벽한 구조 속에 들어간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앞으로 미래의 상이다,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고도 다른 기관들에서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을 모았는데 이 나라들은 꼭 한번 유의하실 거는요. 다른 기관들은 이제 정부 수준은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1인당. 우리는 1,000만 원에 우리 돈은 또 1,000만 원 더해요. 생돈이라고 표현하는데 미안합니다만 돈을 더 더해서 하는데 동남아 언어들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이제 1,000만 원 받으면 6개월밖에 교육을 못 받아요.
좀 어중간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취업을 하는데 저희는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1개월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 고급의 문턱에서 여러분들이 끝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교육기간은 길지만 좀 여러분들이 버텨내만 들면은 들어가서 힘을 발휘하기 좋다. 단 그러다 보니 1,000만 원 우리 돈을 넣다 보니 여러분들 반드시 1년 연수기간 동안 버텨줘야 되고 따라와줘야 되고 취업하고 나서 2년 반드시 좀 따라와야 된다. 그걸 우리가 과정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모든 평가에서 정부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K무브가 평가해 보면은 할 때마다 저희가 5년 동안 A 등급을 다 받아서 굉장히 소문이 잘 나 있고 우리 한 기관이 200명 시킨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딘지 알아보더라도 해외 나가려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가라. 그런데 가끔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블로그나 이런 데서 우리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좀 혹평하는 친구들이 가끔씩은 있는데 한 1200명 중에 뭐 2~3명 정도 본인이 익숙하지 못해서 좀 험담하는 것들 여러분들 그냥 잘 새겨 들으시고 이게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립니다만은 단순히 그냥 이런 데 쉽게 해주고 시간 주고 공부해 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홍과 정성을 다 투입하는 그런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 1년에 한 1800시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1년 내내 합숙하고 다 같이 먹고 자면서 교육하고 있는 특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했는데 자 이거 보시죠. 이 표 하나입니다. 1년 동안 연수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100% 취업을 시킵니다. 그러나 단 본인이 뭐 게으름 피면 못합니다만은 웬만하면 다 취업을 시키겠다. 그리고 연봉도 작게는 3,500에서 4,000, 좀 많이 받는 4,500까지 받는다. 1년간 전부 다 현지 연수다. 합숙이다. 국내에서 한두 달 정도 기초교육 받고 다 현지 국가로 가서 연수를 받는데 1인당 돈 2천만 원인데 여러분은 돈 내는 것 없고 국가에서 돈 일부 받고 우리가 돈을 일부 내서 전액 다 무상으로 한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해서 취업을 하고 나면은 두 개 합쳐서 3년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 버텨달라 하면서 3년 의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끝나자마자 못 있겠다 돌아오면 이 교육을 시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어학교육 시키는 기관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한테 우리가 돈을 투입할 게 이유가 없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호주머니 털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요만큼 교육을 만들어내고 외대에서 4년 동안 어학을 받았던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조인하고 싶다면은 영어 기본으로 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영어를 가지고서 다국적 마케터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고 현지인한테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뽑을 때 또 공부할 때 영어를 가지고서 현지를 가르쳐요. 한국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현지인들이 가르쳐요. 한국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영어 토익 기준으로 한 750에서 800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라이팅 앤드 스피킹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 면접은 스펙을 완전히 무시하고 학점, 나머지 학교 같은 거 완전히 무시하고 전공도 무시다. 단 현재 가서 공부할 수 정도로 체력과 끈기와 영어 정도는 좀 갖춰달라.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교육 시간은 한 1,700, 1,800시간 다양하게 신입사원 교육을 다 시켜줍니다. 여러분 대기업 들어가면 입사하게 되면 배워질 공부도 다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하고 나면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 대우 기업이 아니라 연수에서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한테 취업을 시키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들리네요. 앞으로 2분이 끝납니다. 자, 소리가 들리네요. 눈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에서 한 110개 대학 학생들이 왔고요. 남자자가 70대 30, 신입대 경력이 80대 20 정도로 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인 씨 소리 좀 꺼주시죠. 자, 내년도 해마다 5월 내지 7월 달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에서 기업 뽑는 거하고 비슷한 프로세스인데 체력 좀 엄격하게 체크하고 영어 좀 엄격하게 체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남아 4개고요. 해마다 이렇게 쭉 와서 이제 올해 뽑았고요. 내년도에 여러분한테도 기회가 주어질 거다. 혹시 2, 3학년들 있으면은 또 여러분들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김우중과의 대화, 우리에게 세계경이 있습니다. 대우는 왜 이런 책들 제가 나중에 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구글이라든가 페북,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데이터 보고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전부 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주시면 제가 답드리겠고요. 너무나 시간 길게 왔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아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카톡으로만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메신저로, 채팅방으로. 자, 시간 아마 된 것 같은데, 요 강의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내용들은 교수님 통해, 오준일 교수님 통해서 교재화해서 여러분한테 내용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좋은 기회가 되고 많은 여러분들 지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조금 늦었어 됐는데 앞으로 좋은 기회 가지고 여러분 꿈 펼쳐나가시길 바라고 절대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비디오 차단했고, 네. 내가 인사했고, 네. 저 녹화 안 눌렀다. 제가 눌렀어요, 아까. 그랬어요? 네. 아니, 중지 안 시켰다고. 네. 됐죠? 네. 막판에 한둘이 애들 목소리가 들려와가지고, 소음이 들렸어. 내가 정말 통곡대를 언급을 했구나. 할 것 같아요. 뭐 잘하셨네요.